안녕하세요. 아트캐스터 로렐리입니다. 오늘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전시 중인 데이비드 호크니와 브리티시 팝 아트전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7월 2일까지이며 입장료는 2만원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972년작 예술가의 초상이 9천만 달러에 낙찰되면서 동시대 화가 중 가장 비싼 그림값을 갱신한 적이 있는데요. 동시에 데이비드 호크니는 1960년대 팝아트 운동에 기여한 20세기 영국 미술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DDP가 공식적으로 밝힌 전시 개요는 다양한 매스미디어와 대량 인쇄술이 문화예술이 꼽히던 영국의 1960년대 스위밍 런던부터 위대한 팝 아티스트 데이비드 호크니까지 12개의 섹션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와 브리티시 팝 아트전은 판화, 석판화, 실크스크린 인쇄, 앨범 커버, 포스터 등 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15명의 아티스트의 작품을 소개하였습니다. 팝아트 하면 가장 먼저 앤디 워홀이 생각나는데요. 팝아트를 발전시킨 나라는 미국이지만 팝아트가 시작된 곳은 영국이라는 것을 조명하였는데요. 저는 팝아트의 창시자인 리처드 윌리엄 해밀턴의 첫 작품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해밀턴이 1956년에 발표한 최초의 팝아트 작품은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미국의 상류층 가정의 생활 방식을 대변하는 물건들, 여자 남자 이미지를 미국의 매거진 캐스에서 오려와 콜라주하였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TV 속 여주인공, 진공청소기, 녹음기, 벽에 걸린 영화 포스터, 달의 표면 등 물건을 통해 1950년대 중후반의 소비사회를 대변하는 시대 배경과 욕망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근육질의 남자가 들고 있는 커다란 막대 사탕에 적힌 팝은 소파에 선정적인 자세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는 성적 판타지를 불러일으키는 상품 디자인, 광고처럼 보입니다. 위트 있고 재미있는 이 작품은 1964년에 다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이후 1992년에 발표한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는 해밀턴이 첫 콜라주 작품을 발표하고 40년이 지난 가정의 모습입니다. 90년대 기술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컴퓨터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남성의 뒷모습, 전기 회로판 문양의 벽지, 전자레인지, 목성, 비디오 카세트가 보이네요. 그리고 미국 팝 아티스트 로버트 인디애나 작품인 러브를 에이즈로 바꾼 액자, 근육질 신체로 변화된 여성상 등을 통해 90년대 사회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콜라주에 등장한 이미지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사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벽 모퉁이에 1956년에 발표한 자신의 작품이 걸려 있어 변화된 90년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팝아트는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 에드워드 파울로치, 존 맥헤일, 윌리엄 텀보, 스미손 부부 등 1950년대 영국 런던 지성 집단 인디펜던스 그룹에 속한 아티스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리처드 해밀턴은 팝아트를 대중적이고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젊고 위트 있고 섹시하며 매력적인 빅 비즈니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전시의 첫 섹션 1960s 스윙 인 런던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공황과 같은 사회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부유한 문화의 자극을 받아 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젊은 아티스트들에 의해 팝아트가 태동한 런던을 문화의 중심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팝아트는 가짜뉴스와 본질을 흐리는 뉴스 기사에 대한 비판, 정치적 논평, 재즈 페스티벌 포스터, 과학적 다이어그램 등 대중문화 예술과 고급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 등 전통 예술이 규정하고 있는 미학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1세대 영국 팝 아티스트 피터 블레이크는 우리의 목표는 사랑, 아름다움, 기쁨, 감정, 그리고 마법을 그리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정말 15인 작가의 팝아트는 참신한, 기발한, 해방된, 섹슈얼한 자유로운 에너지의 이미지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시대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호크니는 1937년 영국 브래드피드에서 태어났으며 영국 왕립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동성애자였던 호크니는 동성애가 불법이었던 영국 사회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억압받았습니다. 이에 호크니는 1964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동성애 처벌법은 1967년에 폐지되었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는 1968년 23세 또는 24세 소년 2명을 표현한 애칭을 발표합니다. 동성애 애인을 암시하는 남성 2명이 관계 후 행복한 잠에 빠진 장면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어서 1970년에 발표한 알 속의 숨은 소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알을 깨고 외부 세계로 나오지 못하는 억압과 단절,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단절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느껴집니다. 또 호크니는 피카소를 가장 존경하고 오마주한다고 밝혔는데요. 원근법을 해체하고 피카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작품도 보입니다. 더 나아가 사진을 실험하는 호크니의 콜라주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피어썸 하이위인데요. 피카소의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놓습니다. 150장의 플라로이드 사진을 재구성하여 사진 한 장이 전달할 수 없는 시간을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찍은 이미지들을 다시 조작하고 재구성하여 찰나를 기록하는 사진의 개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시에는 없지만 호크니의 팝아트 중 주요 작품을 소개하자면 더 큰 첨벙과 예술가의 초상이 있는데요. 두 작품 모두 수영장이 등장합니다. 1972년작 예술가의 초상은 수면 아래 수영을 하는 사람과 그 위에 한 사람이 수영하는 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림 속 모델은 호크니의 애인이자 사진작가인 피터 술레징거입니다. 그리고 1974년에 그린 더 큰 첨벙은 누군가 다이빙 보드에서 수영장으로 첨벙 뛰어내린 사람은 보이지 않고 수면 위로 튀어오른 찰나의 물보라를 생동감 있게 그린 작품입니다. 호크니가 영국에서 경험한 대중수영장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욕망을 억제해야 하는 긴장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로 옮겨간 후 집안의 개인 수영장은 태양 아래 자유롭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긍정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호크니는 캘리포니아 주택에 갖춰진 수영장에 매료되어 수영장 시리즈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규정되지 않으며 투명하다는 것에 매료되었는데요. 1966년작 일광욕을 하는 사람은 쾌락적이며 평화로우면서도 활기찬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렁이는 물의 라인과 느리게 흐르는 시간과 공간성을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날씨, 공간, 사람, 시간 등이 투영된 물의 기억을 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크니는 1972년 미넨 올림픽 홍보용 포스터 시리즈와 1984년 LA 올림픽 공식 미술 포스터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호크니의 수영장 이미지로 채운 포토존과 호크니의 런던 시절 작품부터 오리지널 프린트, 판화, 2022년 아이패드 드로잉까지 약 6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데이비드 호크니와 브리티시 팝아트의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 리뷰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전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일상은 풍요롭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캐스터 로렌리였습니다.